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면 변기 속에서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물을 내려야 해도 그 거품들이 끈질기게 남아 둥둥 떠다니죠. 아, 또 왜 이러지?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가슴이 살짝 철렁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76세의 나이에 4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소변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62세 남성분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분은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물을 좀 더 마셔야겠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에서 단백질 수치가 정상치의 10배를 넘었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나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정말 이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사람의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신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름철 흔히 먹는 수박이 신장 건강에 기적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됐죠. 수박이라고 하면 그냥 시원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박,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62세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수박 활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단백질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20%나 회복됐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번 제가 직접 목격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선 저는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부터 수박을 활용한 신장 회복법, 그리고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소변 거품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에서도 약간의 거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급하게 볼일을 볼 때 생기는 큰 거품은 금세 사라지죠. 하지만 작고 끈적한 거품이 변기물을 내려도 계속 떠다닌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2019년 겨울 58세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딸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죠. 소변에 거품이 생긴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5g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상 수치는 0.15g 미만인데 이건 30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 심각한 건 신장 크기가 이미 30%나 줄어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죠. 선생님, 정말 거품만으로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소변 거품은 신장에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연기 감지기가 울리는 것과 같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10분을 기다려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변기 표면에 남아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거품의 크기를 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하게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장 손상은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듯 처음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엔 발목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부은 느낌도 이 시기에 나타나죠. 다음 단계선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거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엔 방법이 없어집니다. 2017년 봄 65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처음엔 소변 거품 정도만 호소하셨죠.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고 6개월 후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폐에 물이 차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태였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부종의 신호입니다. 둘째,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눈꺼풀이 평소보다 부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셋째, 소변량이 줄거나 색이 진해졌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확인한 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신장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효과를 본 건 바로 수박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수박이 신장에 좋다니 처음 들으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꾼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69세 할머니이셨는데 손자가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붓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높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손자가 매일 수박을 갈아서 큰 컵으로 3잔씩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에 수박의 성분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박, 특히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신장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어 신장의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효과와 같지요. 그 결과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더 놀라운 건 수박 껍질에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롤린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껍질을 버리시죠. 하지만 그 껍질이야말로 신장 건강의 보물창고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첫째, 수박은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500g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셋째, 껍질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맛이 낯설다면 꿀이나 레몬을 살짝 넣어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대에 시트롤린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수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과일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 펙틴은 신장에서 독성 물질,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가을
72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이분에게 수박과 함께 사과 1개를 매일 먹으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 개선됐습니다. 다음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닌은 신장 염증을 줄이고 소변길 감염을 막아줍니다. 하루 한 잔의 크랜베리 주스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리입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죠. 특히 밤에 먹으면 멜라토닌 덕분에 숙면에도 좋습니다.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제 추천은 아침에 수박 주스, 오전 간식으로 사과,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저녁에 체리 면알.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 섭취량을 하루 200g 이하로 조절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엔 칼륨이 많아 신장이 약하면 배출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과일만으론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장 회복을 위해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신장은 24시간 일하는 기관입니다. 공장 기계에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하듯 신장도 지속적으로 수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차가운 물은 신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 후 30분 간격으로 물 반 컵씩 자주 마시세요.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리터, 즉 60kg이시면 약 1.8리터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염분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소금은 신장의 적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죠. 하지만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첫째 주에는 평소 염분의 80%,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의 노폐물을 늘립니다. 하루 적정량은 체중 1kg당 0.8g, 즉 60kg이시면 약 48g 정도죠. 계란 2개나 두부 반모 정도입니다.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3끼에 나눠 드세요. 운동과 수면도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이 운동은 살 빼기용, 수면은 피곤할 때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2020년 겨울 64세 여성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퉁퉁 부었죠. 이분에게 매일 30분 걷기를 권했더니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 가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0% 개선됐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적당합니다.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세요.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신장이 가장 활발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물을 마시지 말고 휴대폰이나 TV도 피하세요. 뇌가 각성돼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2021년 여름
67세 김철수 씨가 부인과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병원 가기를 미루셨죠. 검사 결과 하루 8g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신장 기능은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180배, 120으로 위험한 상태였죠. 김철수 씨는 아픈 곳도 없는데 정말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장질환은 증상이 없어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에게 수박 주스 300ml, 사과 1개, 크랜베리 주스, 체리 10알, 그리고 생활 습관 변화를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어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소변 색깔이 투명해지고 4주째엔 거품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6주째엔 거의 사라졌습니다. 8주 후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는 8g에서 2g으로 신장 기능은 40%에서 65%로 회복됐습니다. 혈압도 140배 90으로 낮아졌죠. 김철수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곤하던 얼굴이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어요. 부인께서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새 사람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40년간 확신한 건 신장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장기라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저도 76세지만 매일 수박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과와 체리를 챙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꾸준함이 비결입니다. 하루 이틀으론 변화가 없지만 최소 3개월은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엔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 300ml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엔 사과, 셋째 주엔 크랜베리 주스, 넷째 주엔 체리를 추가하세요. 물은 하루 1리터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고 염분도 천천히 줄여가세요. 운동은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매일 5분씩 늘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는 3, 4주 후에 나타납니다. 의심이 들면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단백질 수치가 줄어드는 걸 보면 놀라실 겁니다. 가족의 응원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